백 교수님,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네. 변방에서 중심으로 네. 저는 이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정권 때 그 이전 정권은 변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 중심으로 돌아왔다 네. 그 얘기인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숨은 함의, 숨은 뜻이 아마 그런 거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회고록이 나오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그 회고록 내용 아주 이것은 정말 자화자찬이고 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3박 4일 칼비 의혹 수사가 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디 인도 총리의 선 초청이냐 아니면은 이 김정숙 씨가 거기에 끼어든 거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번에 그 이런 논란에 이제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두 번째로 도종환 사실은 이제 그 문체부 장관, 당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라도 그러면 좀 그 오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 김정숙 여사도 가도록 하는 소위 말하면 셀프 초청 이제 이 의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는 원래 당시 강경화 외교부 네,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을 외교부 장관 했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못 갔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문체부 장관 도종환 네.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이 청와대에 있는 김정수가 그 끼어든 거예요. 나도 좀 같이 가자. 끼어들으니까 이 외교부에서는 우리 영부인도 같이 가는 방안을 네, 검토 중.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좋아하죠. 뭐 대통령 부인이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인도로서는 환영할 만한 곳이죠. 그래서 셀프 초청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사실 외교부에서 문서가 모두 이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이걸 열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이 가도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인도에서는 뭐 그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종환 장관과 같이 이제 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회고록에서는 뭐 그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다 이제 이렇게 지금 첫 단독 외교라 그러는데 했는데 뭐 여당에서는 단독 외유, 단독 관광. 외유고 단독 관광이고 그다음에 4억여 원의 그 사실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외교부의 문서대로 그 팩트대로만 한다고 하면 인도에서 처음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거나 초대한 건 아니다 이런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그 회고록에서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4개월 네, 전에 네. 인도를 국빈 방문했지 방문했을 않습니까? 때, 그때 자신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청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수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팩트 체크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회고록을 만약에 그 쓰게 되거나 발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적어도 그 외교부에 문서를 보내서 그 당시 이 초청 경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걸 사실대로 이 기술을 하거나 기재를 해서 사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서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처신이 사실은 불미스럽다.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정말 그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일 텐데 그게 이제 그 왜곡하고 오히려 이 굴절시켜버리는 그런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얘기로만 이 책을 써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회고록에서 과거에 나경원 당선인이 원내 대표 시절에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문재인 네. 당시 대통령을 가리켜서 대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자 그냥 난리 법석이 그렇죠.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해고를 보면은 진짜 수석 대변인 맞네. 그러니까 뭐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연평도를 뭐 방문해서 뭐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설사 했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아, 나 핵 개발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믿습니까? 이런- 챔버린이 그래갖고 네.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핵을 개발 안 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일부에서 비판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나 김정은 위원장 편에서만 얘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그래가지고 김여정이가 네. 그거 쓰레기 같은 코로- 인간들 코로나 조치하라 때 뭐 하니까 얘기도 했다고. 2020년 6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금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준이 열악한 저열한 그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거 정말 부끄러웠다. 이 코로나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북주장 그대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그 사건도 월북몰이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도 예. 안 하고 그런 두 명의 부분에 대해서 기순 그 북한 주민 물론 그 부분은 그 좀 유족에 대해서 예, 먼저 약간 사과라든가 논란이 있었죠. 반성부터 네. 해야죠. 네. 지금 서운 그 지금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중국 그 사드 산불 문제 네.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에서 산불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한 것도고 정부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김대중 이제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예.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는 물려받은 네, 거다, 물려받았다 이어받은 거다 이러는데 하면서 딱 전 정부한테 그 떠넘겨 선물 버리고. 정책이라는 게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협력 관계라든가 뭐 이런 그 세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엄청나게 네, 중요한 네. 군사 주권을 넘겨준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탈북민 강제 북송 그 부분에서는 또 언급도 안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도보다리 회담 아닙니까? 그게 네. 제일 지금 의혹이 있는 거. 어느 USB. 정상회담이든 배석자 없이 기록자 없이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때 30분인가 도보다리에서 네. 폼 잡았죠. 그때 넘겨준 게 USB 아닙니까? USB에 뭐가 그게 들어있는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런 부분도 전혀 언급이 지금 없는 그런 해고록이죠. 그 USB에 국가 어떤 기밀이 넘겨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에도 없대요. 국가 기록관에 넘겨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가장 사실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게 그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남북 평화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협의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USB에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밀이라든가 정말 국가 어떤 중요한 정책 부분이 이 넘겨진 게 아니냐는 이런 일부의 그 의구심이나 비판도 명백하게 이걸 밝혔어야 되는데 그 USB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그런 해고록이라서 여기에 대한 그 의구심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설명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반도 신경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이 원전 건설 문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데 그러면은 원전의 어떤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산업기술이라고 사실은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산업기술 부분이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이 적대 국가에다 이게 USB에 들어갔다고 하는 자체도 좋게 해석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전 기술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국제적으로 민감한 그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해고록을 쓴다는 게 그게 적절한 겁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법에도 네. 보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거를 해고록에 가감 없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리한 부분만 본인의 이제 어떤 실책이라든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이 해고록에 이제 써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해고록을 써야 되는데 뭐 지금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해고록을 씀으로써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이죠. 해고록과는 별개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활비 의혹, 유용 의혹이죠. 네, 유용 의혹. 유용 의혹이죠. 이 부분은 지금 김정숙뿐만 아니라 딸 문다혜, 또 사위 서창호, 전사위 뭐또 있죠. 그리고 이스타젯 항공사 네. 이상기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저런 특검이 한다고 봐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전주지검장 할 때도 전 사이에 대한 수사를 하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문정부 때 이 현안에 대한 이런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뭐 친윤적 검사이거나 말거나 이걸 떠나서 해야 될 사건, 해야 될 수사 이런 부분은 또 명쾌하게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기왕에 수사를 착수를 했으니까 쾌도 남마식으로 속 시원하게 네네. 해서 처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그렇습니다. 해야 하고 네. 그건 뭐 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 법 앞에 부인이든 만인이 평등해야 예.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법치의 원칙입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